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최근에 제 근황을 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방문 교수로 왔습니다. 왔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며칠 지나면 이제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뭐 화질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좀 부족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다음에 이제 한국 돌아가서 다시 방송하게 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에서 하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있고 한국엔 없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이 미국에 살면서 봐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앞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나중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향후에 그래서 미국이 전역에다 퍼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한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삶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우리가 미리 또 알고 대비하면 좋잖아요. 지금 당장은 시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미국 정책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또 우리도 미리 또 그 어떤 특정 어떤 성분을 금지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미리 또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1년간의 어떤 소회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생활한 거, 잠깐 좀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정말 생활한 거는 15년 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2009년에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거든요.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1년간 박사 후 과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려 15년 만에 다시 1년간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서부에 있는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도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게, 15년이니까 그동안 어떤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1년간에 제가 느꼈던 건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위상 변화를 정말 크게 느낍니다. 저는 정말 크게 느끼는데요. 먼저 자동차입니다. 제가 2009년에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2%대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도 못 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차를. 그만큼 이제 되게 드물게 보던 게 한국차였고, 심지어 그 이제 한국차를 타는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게 되면, 또 학생제에서 좀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면 물어봐요. 이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인 걸 아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차인지 아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국차라는 걸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다들 현대라고 하면 발음도 현대라고 발음도 안 했고 다 현다이라고 발음했었고, 그냥 뭐 다 이게 일본차로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아무래도 일본차 중 혼다라는 또 차도 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왔더니 그 현대나 기아나 이런 한국차 점유율이 평균 1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10%. 엄청난 거죠. 10대 중 한 대가 한국차라는 건 엄청난 건데, 그 정말 10%나 될까 싶었는데, 여기 살아보니까 정말로 10% 이상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돌아다녀서 정말 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 우버라고 아시죠? 우버 택시는 이제 미국에서 한 법인데, 우버를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타다 보면 계속 새로운 차를 이제 타게 되잖아요. 그럼 타게 되면 가끔씩 이제 한국 차를 모르는 기사분한테 물어봐요. 이 차가 어느 나라 차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면 100%다 한국 차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하는 말이 마치 당연한 건데 왜 물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LG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09년에도 이미 그때도 TV나 뭐 이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삼성 LG가 거의 평정하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속상했던 게, 이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걸 쓰는 사람들한테 이게 한국 회사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면 역시 삼성 LG를 한국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것도 역시 일본 회사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15년 만에 다시 왔더니 삼성 LG, 워낙 또 LG TV 많이 쓰니까 물어봐요. 여기저기 갔을 때. 그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회사인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정말 위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전에 15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끝인데,
보통 이제 뭐 그 북한 미사일 쏘는 거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가끔 있긴 했었어요. 2009년에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질문을 던져요. 뭐 케이팝에 대해서 자기 뭐 어떤 가수 좋아해, 어떤 노래 좋아해. 심지어 제가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케이팝 무슨 댄스 공연이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그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런 그 백인들 이런 분들도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제가 정말 놀랐었어요. 정말 놀랐었고 막 어린 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또 그 자기 넷플릭스에서 뭐 봤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안 본 사람 제가 못 봤고요. 거의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한국 드라마 얘기하는데 제가 거꾸로 못 알아들어서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질 않아가지고 제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먼저 물어봐서 제가 좀 당황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역의 그런 백인이라고 할까요? 백인들도 굉장히 이런 한국 이런 문화를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진 걸 보고 정말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뻤던 경험을 좀 공유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이라는 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주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히 알래스카까지 합치면 50개의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마다 사실 법이 다 달라요. 50개 주 중에 똑같은 게 세금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금 관련된 법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다른 나라가 합쳐져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캘리포니아 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50개 중에서 달랑 하나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도 약간 특별하긴 합니다. 제가 확실히 뭐 예전 15년 전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도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50개 주 중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큽니다. 1등이에요. 예, 부동의 1인데 얼마나 경제 규모가 크냐면 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보다 큽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 되는 나름이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경제 부국이라는 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세계 10위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25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요. 근데 그런 10위의 대한민국보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경제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건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가 약간 좀 특별하긴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어떤 보건이나 환경 분야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되게 선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새로 시작하면 가만히 좀 주변 추이를 살펴봐요. 다른 주에서. 그래서 다른 주에서도 뭐 따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선도하는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큰 주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나중에 미국 전역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분명히 참고할 만한 그런 어떤 저는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캘리포니아 주하고 비교한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도 과연 우리도 저걸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는 참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름에 에어컨을 안 튼 적이 없고요. 겨울에도 난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또 여름에도 햇빛은 뜨거운데 뭐 그늘에만 가면 서늘할 정도, 시원할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미국 다른 주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넘어오려고 한다라고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본격적인 거에 앞서서 이 사건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매장 사건인데요. 미국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어떤 한 매장을 갔어요. 갔는데 그 매장에서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바닥이 미끄럽겠죠? 미끄러졌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더니 무려 240만 달러를 그 넘어진 사람한테 배상하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납니다. 24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한 사람 대략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개인 한 명한테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원에서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했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30억 이상을 배상하라고 한 거죠. 이때부터 미국 전역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 사건 때문에 일단은 미국 어디 가나 좀만 미끄러울 것 같으면 뭐 화장실이든 그 앞에든 어떤 매장 안에든 항상 이런 작은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미끄러울 수 있다라고 항상 적어놔요. 그 다음부터 이 상태에서 넘어지게 되면 누가 자기 부주의로 넘어지게 되면 본인의 부주의인 거지 어떤 매장이나 그 외의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위험성에 경고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밑바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 미국에 1년간 살면서 제가 어디 갔었냐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봤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사진인데 저는 그랜드 캐니언이 멋진 것도 신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진짜로 다 낭떠러지거든요. 좀만 자칫하면 정말 떨어져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경사가 낭떠러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데 펜스가 없어요. 펜스 있는 걸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였으면 좀만 위험할 것 같으면 다 펜스를 치거든요. 근데 전혀 치질 않습니다. 왜 안 치나 했더니 그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치고 있는데 근데 옆에 덩그러니 그 편말만 있습니다. 그냥 경고. 위험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음. 약간 이런 수준으로 아까 경고 문구만 적어놔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고 책임은 다 네가 져야 된다라고 대놓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년 정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꽤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도 절대 펜스를 안 친다고 합니다. 무조건 떨어져 사망하면 개인의 부주의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우리나라랑 너무 차이가 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놀랐던 그런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먼저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대한민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먼저 예전에도 제가 강조했었는데요. 바로 수산물 경고입니다. 수산물 경고.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5개의 해산물 회사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 잘못을 하면 보통 어떤 아주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면 보통 경고를 하죠. 적당히 그렇게 계도 조치를 합니다. 행정 조치를 해도 한 6개월간 영업 정지. 이렇지 고소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엄청난 큰 잘못을 했느냐.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고소했냐 했더니 제품에 함유된 납이나 카드뮴, 중금속이거든요.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져요. 계속 꽤 많이 누적이 되니까 이게 누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중금속들인데요. 아무튼 납과 카드뮴이 들어있는데 해산물에 왜 그걸 경고 안 했냐 이겁니다. 납과 카드뮴이 무슨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고 이게 아니라 경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경고문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요새 김이 요즘 되게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김을 팔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됩니다. 실제 제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런 한인 매장에서 파는 어떤 그 뒷면을 찍은 겁니다. 뒷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납과 카드뮴이 있을 수 있다. 있으니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경고, 워닝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물회 당연히 있습니다. 물회에도 심지어 한인들이 이용하면 그 한인 매장이면 이제 한인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로가 또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참치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참치에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 자세는 안 보이는데 이게 버스 디펙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있다. 여기 또 보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어떤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끼칠 수 있는 중금속이 있다. 그러니까 알고 먹어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미역국엔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미역국에 당연히 있고요. 고등어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로도 친절하게 적혀 있죠. 한국말로도 선천적 장애, 기타 생식 기능이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납과 카드뮴, 비수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알고 먹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도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 또 아시아 국가들이 해산물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먹고 과연 모든 저런 해산물 품목에 저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제품, 한국 제품 질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를 팔아도 반드시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에는 저런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된다는 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테마파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만난 어떤 그 한국인 지인이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테마파크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에버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주 테마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즈니랜드 말할 것도 없고, 그 레고랜드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지인이 이제 레고랜드 연간 회원권을 이제 끊으려고 이제 핸드폰 앱으로 이제 결제하려고 버튼 눌러가면서 정보 입력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어떤 거를 클릭해야지만 결제창으로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동의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동의하기 전에 한번 읽어봤대요. 문구를 읽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문구가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 테마파크를 이용하게 되면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돌면 당연히 그분은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이제 거기 갈 때 자기 자녀가 이제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내가 동의하는 게 맞나? 나중에 이걸로 문제가 생겨도 뭐 책임을 묻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 끝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 문구에 넣고 있고 동의를 안 하면 결제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테마파크에서 웬 중금속 노출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페인트를 쓰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저기 페인트가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페인트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이제 노화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페인트 벗겨진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페인트가 미세하게 떨어지게 가루가 돼서 실제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들이마실 수가 있는 거죠. 중금속 그대로 우리가 폐로 들이마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테마파크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약간 이렇게 폐타이어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런 놀이터 같은데 이제 바다에 까는 거죠. 충격 흡수되라고. 실제 우리나라도 놀이터에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노화가 되면 조금씩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면 서서히 공기 중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로 들이마실 수가 있게 돼요. 아이들이나 성인들, 노약자뿐만 모든 이들이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똑같으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개념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파트에 놀이터 가보셨잖아요. 놀이터 보면 바닥에 다 충격 흡수대라고 고무 매트 깔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타이어 재활용한 겁니다. 재활용하고 거기다 색소를 입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테마파크에서 경고하는 거랑 우리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사실은. 똑같이 거기서 노는 사람은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는 커다랗게 이 놀이터에서 놀면 중금속에 노출될 수가 있어 라는 문구를 박아놓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놀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식용색소인데요. 먼저 작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뜨게 됩니다. 여기 CA는 캘리포니아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고요. 5가지 식품 첨가물 제조 유통 금지 추진한다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작년에 떴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적색사모, 이제 우리가 식용색소, 합법 식용색소들을 이제 막 화합물 명칭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렇게 적색 몇 호, 적색 102호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특정 식품 첨가물 한 5개입니다. 5개의 사용 금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당연히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였어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왜냐면 적색사모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게 제출되고 나서 작년 10월에 얼마 안 됐죠. 작년 10월에 이 법안이 통과됩니다. 최종 승인이 돼요. 승인돼서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저 식용색소 중에 적색 3호라고 하는 건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걸 쓰면 또 캘리포니아 좀 바로 또 고소하겠죠.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니 그럼 적색 3호가 어디 쓰이느냐, 식용색소 어디 쓰이는 거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화학고전 이렇게 생겼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꽤 많은 거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런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인절미도 참고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데 널리 쓰이는 게 적색 3호입니다, 여러분들. 넣는 회사도 있고 물론 안 넣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넣으면서 쓰는 회사들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른 주도 안 하는데 먼저 치고 나가는 이유, 왜 금지를 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주정부 내에 이제 환경건강위험평가국이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평가국에서 이제 어떤 그 근거 자료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이 적색 염료 3호를 포함한 여러 인공 염료 색소들이 이 어린이에 대해서 과잉 행동 또 기타 신경 행동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의견서를 낸 거죠.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참고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교육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계 종사하는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신데, 그분들 말씀으로 꽤 오래되신 분들인데, 또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확실히 옛날과 다르게 요즘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좀 집중력을 잘 발휘를 못하는, 정말 좀 심각한 학생들이 좀 점점 많아져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형제 없이 알아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결과가 실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성인에겐 관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쥐를 대상으로 이제 암과 관련 연관성 실험해 봤더니 물론 이제 고용량이긴 합니다만 왕창 먹여봤더니 실험 동물에서 실제로 암과 관련된 효과가 나타나더라. 예,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관련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금지를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뭐 많이 먹였을 때 저런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 아니 기준치 정해놓고 조금만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나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이 고용량 먹였을 때 효과가 나타난 거지만 저용량이라 하더라도 이런 복합 독성들 보통 독성 실험인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실험을 해요. 쥐에다가 특정 성분 하나를 왕창 먹여봅니다. 먹여가지고 이제 효과 나타나는 거 정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런 저용량 가지고 어떤 복합 독성들 그러니까 다른 화학 물질 또는 다른 위험성 물질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이런 복합 독성 연구가 요즘 붐입니다. 그 연구 결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적색 3호라고 하는 것도 이런 복합 독성이 충분히 연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중에라도 이 대용량에서 이런 암과 관련된 게 나타났다면 저용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물질과 같이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를 더 이상 먹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게 해서 이게 이제 금지를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지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정부 자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적색 2호라고 하는 거랑 적색 102호라고 불리는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는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적색 3호 있죠. 적색 3호를 보시는 것에 숫자가 적혀 있죠. 기준치입니다. 이 기준치만 준수하면 어느 제품이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품목별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은 안전성 우려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지입니다. 기준치 지키고 이런 걸 떠나서 아예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예, 아까 그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제가 어디 허용되고 있나 식품들을 우리나라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정부 자료 그냥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허용되고 있는 식품들입니다. 그 적색 3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안 쓰인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과자, 캔디, 빵, 떡, 코코아, 무슨 기타 설탕, 소시지류, 탄산음료, 기타 음료 소스, 젓갈류, 절임류, 즉석 섭취, 가공류, 예, 아이스크림, 다양하게 나오죠. 기타 수산물 가공품들. 그러니까 이런데 기준치만 준수하면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가 약간 특이했던 게, 이 파란색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젓갈류에 대해서 써도 되는데 명란젓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란젓에 써도 되고 다른 젓갈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왜 명란젓에 써도 되고 오징어젓에는 왜 쓰면 안 되는지 그건 제가 추후에 관계자분한테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과학적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 토주에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은. 근데 또 궁금했던 게 절임류에 대해서 단무지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임류 써도 되는데 단무지는 제외로 되어 있어요. 단무지라는 게 여러분 백색도 있고 약간 노란색도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약간 붉으스름한 그런 단무지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적색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또 검지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참고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여기에 쓰이고 있는 적색 사물을 금지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채팅창을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99명, 거의 100명 분들이 지금 접속해 주셔서 이게 성원해 주셔서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질문도 주시면 제가 나중에 끝날 때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초록초록님께서 미국의 날씨는 어떤가요? 질문 주셨는데, 캘리포니아 주만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로 다른 주들은 역시 기후변화 요즘 되게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이었나요? 플로리다주는 주 자체가 아예 그냥 대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그랬던 적도 있고, 지금 중서부 지방에서 약간 토네이도나 이런 피해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좀 제가 있는 남쪽, 샌디에고가 좀 남쪽이거든요. 그쪽은 다행히 그런 기후 변화의 어떤 피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 좀 비껴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쪽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만 요새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 이건 과거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점검하면 그 이후에 어떤 경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어서 오늘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가스레인지 이제 금지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지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주, 이 두 개의 주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의 주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아마 다른 주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안 미칠 수가 없겠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정 소송 중입니다. 당연히 가스레인지 업계에서도 당연히 들고 일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데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직 3심은 결과 지금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대서특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저도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판결 날지. 법원에서 진짜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할지, 아니면 법원에서 금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왜 금지 추진했는지 이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바로 가스레인지를 그냥 켜는 것만으로도, 그 위에서 볶든 안 볶든 그냥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이 가스레인지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스레인지가 이게 주 성분이 메테인이거든요. 메탄가스라고도 하는데, 그 메테인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학 반응 원리는 모르셔도 돼요. 불가피하게 일산화탄소가 미량이지만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굉장히 해로운 유해가스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라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이라고 불리우죠. 이산화질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온도가 너무 높거든요. 가스불 온도가 800도에서 1300도 사이입니다. 이론상은 1400도까지도 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학 반응을 유도하게 돼서,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자기도 실험해보고 놀란 거예요. 실험해보고 너무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입장 표명까지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쓰지 말자, 가급적이면 전기레인지를 바꾸자라고 미국 화학협회에서 입장문을 냈을 정도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자영업 하시는 외식업 쪽에 있는 분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게 사실 일단 가스가 더 싸요. 가스값이 훨씬 더 쌉니다. 전기세보다 훨씬 더 싸고, 그 다음에 이제 화력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력이 워낙 가스불이 좋죠. 그래서 화력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걸 다 전기레인지를 바꾸자니 전기세도 전기세인데 교체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식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극구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가 통과됐어요. 이제 가스레인지 금지해야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다 퍼져 나갈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가스레인지에서 어떤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까지 다 바뀌고 나면 대한민국에서도 뭔가 최소한의 입장, 환경부든 어디서든 최소한의 어떤 공고 조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나오기 전에 미리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보다는 좀 전기레인지를 쓰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불가피하게 가스레인지 쓰셔야 된다면 환기 꼭 잘 하시고요. 요리할 때마다 환기는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여는 게 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2군데 이상 열어주셔야 이 공기 순환이 잘 돼서 환기가 제대로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5번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참고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2032년까지 업계 수행사항을 이제 지침을 이제 딱 내려 보냅니다. 업계 수행사항이 뭐냐면요. 2032년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8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일회용 포장재 플라스틱 식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회용 포장재 플라스틱 식기는 반드시 재활용 또는 퇴비화를 해야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 뭐 포장재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배달할 때도 뭐 이거 넣어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일회용 포장재나 플라스틱 식기를 반드시 재활용 또는 퇴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숫자까지 알려줬어요.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식기류는 65%는 무조건 재활용까지 해야 됩니다. 최소 65%, 100% 다 재활용 상관없고 최소 65% 이상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이제 또 안 지키면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바로 또 고소 들어가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식당 운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럼 거의 소위 말해서 이거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의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뭐 플라스틱 스키 이런 거 절대 쓰지 말고 무조건 다 닦아 쓰거나 뭐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거나 아무튼 이런 거 아니면 다 재활용을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살짝 완전 이거랑 좀 약간 반대로 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그 매장에서 뭐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면 매장에서 뭐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한동안 금지됐던 거 아시죠? 개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동안 다 플라스틱 빨대만 쓰고 뭐 그다음에 뭐 매장에서 정말 그 컵들 매장에서 먹으면 일반 머그잔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닦는 인력 추가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 세척기 있죠. 플라스틱 용기라 하더라도 이제 세척하는 그런 어떤 기계를 뭐 도입하다든지 뭐 이런 회사 이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 개도기한 갖고 완전 시행할 것처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 다 유보가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된 거죠. 이제는 여러분 뭐 커피숍 가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일회용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다 그대로 지금 쓰고 있죠. 그 이유가 있었죠. 당시 정부에서 당장 그 대체제라고 불렸던 종이빨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써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종이빨대를 먹으면요 맛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맛도 달라요. 맛도 묘하게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 또 이게 좀 오래 담가놓으면 이게 누덜너덜해져요. 너덜너덜해지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매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그 사장님들이 일단 그 아까 말한 그 비용들 그 세척하는 인력 고용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 기계를 따로 세척 기계를 새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비용 부담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그게 또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 또 전가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규제가 완화돼 버리죠. 근데 캘리포니아 주하고는 완전 상반된 거죠. 냉정히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완전히 무조건 재활용 퇴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거의 그냥 사라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그죠?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우리도 다른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은 친환경 측면에서 보면 약간 역주행하는 건 맞죠. 사실은 여전히 일회용을 많이 쓰자는 거니까요. 뭐 일회용 컵들 뭐 플라스틱 빨대 거의 재활용 안 돼요. 거의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께서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6번째인데요. 6번째는 이거는 그 캘리포니아주에 한정된 건 아니고 미국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불화물 이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특강을 말씀드렸었는데 위험한 물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도 잘 안 되고 방해 배설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체내에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고 과불화물 종류는 4,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거는 연구가 4,000개 다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참고로 연구가 돼 있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뭐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과불화물은 참고로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저건 뭐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아웃도어 의류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아웃도어 굉장히 많이 입으시고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웃도어 의류에 과불화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부하물 같은 걸 써가지고 방수 기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사셔서 세탁기를 돌리셨어요. 만약에 세탁기를 돌리시면 그 그대로 그래서 일부가 빠져나와요. 그게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정수사업소에서 그죠, 정제한 다음에 그 필터링 한 다음에 남는 것도 다 그대로 강과 바다 흘려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강과 바다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많이 쓰이고요. 의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이 과불화물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들은 이제 폐수로 내보내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강과 바다 흘러나가고, 이제 바다에서 바다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린 수산물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잘 빠지도 않고, 어떤 거는 그 반감기가 5년이 넘어요, 5년. 반감기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5년이 넘어요, 5년. 그게 무슨 얘기냐? 10mg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왔어요? 5년 지나야 그게 5m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5mg이 다시 2.5mg 되는데 또 5년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2.5가 다시 1.25mg 되는데 또 5년 걸립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또 먹으면서 계속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몸에 쌓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인체 실험 결과 있냐고요? 실제 인체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검사하면요, 실제 과부하물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그래서 상황이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024년 6월이고요. 얼마 안 됐죠? 지난달이네요. 먼저 식수부터 시작합니다. 식수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요. 강화하는 게 얼마나 강화됐냐면, 대한민국과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보다 무려 18배 높은 기준으로 강화를 합니다. 18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식수에서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식수에서 거의 그냥 정말 0에 정말 0에 가까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식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식수 좀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과불화물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 외에도 그런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식품 중 우리나라 식품입니다. 식품 중 그 과불화물 중에서 PFOA라고 있는데요. 검출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55.9%입니다.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네. 절반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품을 먹으나 그 안에 절반은 PFO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국내 식품 그 PFOA에 대해서 한번 식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수산물 같은 경우는 검출률이 84%, 85%. 그러니까 수산물 100개를 검사하면 85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염도인데요. 그 오염도가, 그 수산물의 평균 오염도가 보시는 것처럼 농산물 대비 무려 110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수산물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수산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가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공장 폐수를 통해서 여러분 생활 하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뭐가 문제냐면 옆에 중국이 있죠. 근데 일본도 있죠. 근데 일본보다는 중국 영향이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거기도 워낙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발달했지만 중국은 더 엄청나게 발달해. 공장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공장 폐수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국내 식품과 국외 식품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국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걸 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PFOA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그 유럽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조사했을 때는 수산물 검출률이 10%가 채 안 돼요. 예, 그리고 오염도가 한국의 1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오염이 100이라면 얘는 13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검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오염도 너무 낮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산물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검출도 많이 되고 오염도도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많다,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중국 영향도 좀 크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국 앞바다 가가지고 니네 얼마나 버리나, 너희래요. 중국 품위를 지켜야죠. 중국 여러분 여러분 정부는 얼마나 지금 잘 관리해서 버리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 앞바다 가지고 조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정부가 다 가서 남의 나라 앞바다 조사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예. 또 얼마나 관리감독 철저하는지도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국내식 이번 PFOS입니다. 과불암물 중에서 PFOS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반감기가 5년이 넘는 애입니다. 반감기 5년이 넘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국내 식품 중에서 검출률이 무려 수산물은 90% 육박합니다. 엄청나죠? 거의 다 나온다라 보시면 돼요. 역시 오염도가 높은데 농산물 대비 약 30배. 엄청 높은 수치로 오염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외식품에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역시 수산물은, 검출률이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죠? 낮고. 오염도는 살짝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뭐 1.58이라 뭐 아주 뭐 유의미하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검출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조사하게 되면 이런 과부하물 농도가 그냥 낮게 나온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저 미국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들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항상 뭐 꽤 많은 지식인들은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국은 그냥 제조업의 나라. 예, 제조업의 나라라고 그냥 또 테크놀로지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테크놀로지 나라 아니냐. 그만큼 이제 제조업이 과학도 발달했고 이제 제조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오염돼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정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까 식수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거의 안 나오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정보 자료 갖고 왔습니다. 2023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입니다. 대구시 자료고요. 2023년 자료니까 22년도에 조사한 거고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예요. 정수장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트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디서 정수장에서 정수한 게 이런 송수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집까지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수 수질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당연히 여러 정수장이 있어요. 뭐 매곡, 문산, 고산, 가창, 공산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그 과불화 옥탄산 보이시죠? PFOA 돼 있는데 딴 건 다 불검출인데 여기는 숫자 뭔가 보이죠? 근데 보시면 뭐 0.000006 뭐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무시할 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보통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써요. 근데 희한하게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을 했어요. 칸도 좁은데 굳이 0.00000006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을 바꾸면 0.007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0.0000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뭔가 다른 의도는 없었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 아무튼 믿어야죠. 자, 근데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제 과불화물 조사해 봤어요. 다른 과불화물 조사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불검출도 있지만 수치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게 정수물입니다, 여러분들. 정수물.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 아니라 정수장에서 물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정수물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과불화물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게 뭐예요? 수돗물이에요. 이게 송수관을 거쳐서 집으로 오면, 송배수관을 거쳐서 오면 바로 이게 수돗물이고. 좋아. 그럼 집에서는 다시 또 다른 우리 가정용 정수기로 뭐 정수한다 칩시다. 자, 그럼 수돗물 집에서는 막 그렇다 쳐도 일반 식당에서 여러분들 수돗물 요리하잖아요. 여러분 일반 식당에서 다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가정용 정수기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걸 요리하는 뭐 식당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가끔 식당들이 보이잖아요. 요리하는 그 식당 가면 요리하는 그 모습도 보이잖아요. 일반 정수기 놓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요리를. 그 나오는 물 나오는 그 아시잖아요. 속도를 생각하면 보통 또 그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 같은 경우는 보통 또 그 안에 저수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정수해서 담아 놓잖아요. 그 상태에서 빼는데 요 식당에서 요리를 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의 정수기는 쓸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수돗물 요리를 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요리된 걸 먹게 되면 보셨잖아요. 이 자료 보셨잖아요. 그런 수돗물 자체로 요리한 걸 먹게 되면 그대로 이 과분화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과분화물이 분해가 잘 안 되는 아주 안정한 별명이 포레버 케미컬입니다. 포레버 케미컬 별명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분해가 안 되는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인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까지는 우리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식수부터 출발했다라고요. 식수부터 출발했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또 아까 그래서 수산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입장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출 수준은 뭐 안전 기준 대비 뭐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다 단일 독성 기준을 했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 우리 비욘대 구독자님들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독성. 그거 하나에만 노출됐을 때 기준으로 독성 기준을 삼은 거예요. 여러 개 동시에 같이 있을 때 뭔가 나타나는 어떤 복합적인 효과들, 복합 독성들, 이런 걸 고려하고 만든 기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기준치도 2013년에 세운 겁니다. 2013년에. 아마 2013년인가 아무튼 좀 오래됐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2020년쯤에 아마 새로 세운 겁니다. 2020년쯤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또 새로운 독성류가 나오게 되면 그 기준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은, 캘리포니아주 정부 정책과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있는 추진 중인 또는 앞으로 시행될 그런 정책들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현재적 우리도 한참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 좀 몇 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려 1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와 계셔서 아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 받으면, 아웃도어 의류의 그 오염도님께서 아웃도어 의류에 과불암물이 쓰이고 있군요. 몰랐어라고 하셨는데, 아웃도어 의류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방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존 페트루치님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시중 판매 중인 거의 모든 수산물에서도 과불암물이 검출됐다고 그러더군요. 했는데, 실제 또 얼마 전에 그 SBS 뉴스에서 다시 또 한번 다시 이 관련해서 뉴스가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꽤 많은, 거의 대부분의,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많은 수산물에서 현재 과부하물이 검출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영향도, 우리나라도 영향 미치지만 중국 영향도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떤 지금 입장도 지금 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합동조사를 하자. 우리나라 앞바다, 너희 앞바다 같이 조사해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기준치를 지켜서 잘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향후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하자. 이런 논의 장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언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존 패트리치님께서 어떤 코멘트를 주셨냐면, 캘리포니아주는 옛날부터 현실을 앞서 나가는 식의 선도적인 정책을 세우더라고요. 무리할 정도로. 예전에도 몇 년까지 가솔린차 사용 금지하고 전기차만 허가한다고도 하고 현실을 좀 도외시한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또 친환경적으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역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캘리포니아에 와서 놀랐던 게 전기차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정말 놀랐습니다. 전기차가. 전기차. 전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도 2030년인가 이후부터 거의 그 판매는 전기차 위주로만 허락하겠다. 그런 정책들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 충전할 때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가 쓰이는데 그 전기가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거면 이게 친환경 차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적어도 도심에서 그 차가 운행되는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도심이라든지 우리 삶의 당장 우리가 그걸 위한 물질을 당장 들이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밥을 좋아하는데, 주황색 색깔도, 알밥의 주황색 색깔도, 적색사무에 해당될까요? 그건 적색사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튼 궁금합니다. 적색사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미국은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안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금지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호두마루 인형님께서 그럼 음식 성분표 뒤에 적색사무라고 쓰여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적어 놓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식품 구매하실 때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 패트루치님께서 그래서 명란 젓든 젓갈 입에도 안 됨, 색소에 아질산 나트륨 범벅,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아질산 나트륨 이슈는 뭐 지금 아직도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질산 나트륨 관련은 가공육에 참고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 이슈는 제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말 마지막인데요. 그다음에 존 패튼 유치님께서 저기서 많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그랜드 캐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여러 캐년들이 있더라고요. 뭐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이언 캐년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펜스들이 거의 안 쳐 있어요. 예, 정말 거의 안 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쳐있는데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경고문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확실하게 하는 나라. 모든 것 자유를 허용하고, 예, 대신 경고를 확실히 주고, 자유를 허용하되 부주의한 실수는 어떤 책임도 정부는 지지 않는다 라는 게 명확한 어떤 그런 기본 정책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지금 미국에서 오늘 하는 마지막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이렇게 오후 2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100분이 넘는 분이 접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굉장히 기쁘게 특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1년간 여기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저한테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이제 곧 짐 싸고 며칠 뒤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다음 특강 때는 스튜디오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요즘 뭐 다시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들었는데요. 항상 더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